자, 85페이지 5번 봅시다.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물체 A, B에 F1과 F2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F1이 지금 3으로 가고 있잖아요. 가속도가 3이고 질량이 2kg네. 그럼 뭐가 나와요? 2 곱하기 3이 얼마지? 그러니까 여기 힘이 6N인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는 3kg 곱하기 1m/s 제곱이니까 F2가 얼마죠? 3N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가봅시다. 자, F1 대 F2는 그래서 몇 대 몇? 아이씨. 그러니까 F1이 6N, F2가 3N이니까 2대 1이죠. 맞죠? 2대 1입니다. 0초에서 4초까지. 자,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그랬어요. 자, A는 지금 6N으로 몇 초 받았어요? 4 받았죠, 4. 에? 24죠, 24. 그러니까 틀렸고요. 4초일 때 B는 지금 3N으로 4초 갔지요. 12죠, 12.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충격량이 24 뉴턴 세크고 요거는 충격량이 12 뉴턴 세크죠.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4초일 때 B의 운동량의 크기는 현재 정지해 있었어요. 정지했던 애가 지금 어떻게 됐어? 이렇게 충격량을 받았으니까 요거 자체가 뭐가 돼? 이제 곧 운동량이 되겠죠. 따라서 기역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답이 그 4번이죠. 네, 4번입니다. 자, 다음 또 질문 있습니까? 9번. 중요하다 그래놨네. 자, 가보면 자, 수평면에서 2V하고 5V로 운동하고 있대요. 지금 2V하고 5V로 운동하고 있는데 2V하고 5V로 MA라는 축구공이 운동하고 있다가 5V로 운동하고 있는 게 있고 MB입니까? M입니다. M. 운동하고 있었어요. 자, A와 B가 요게 VB네. 요게 VB죠. VB. 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요게 처음 운동, 그러니까 A와 B가 발과 충돌하여 떨어지는 순간,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잠깐만. 아니 이게 문제가 뭐지?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발과 떨어지는 순간 처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3V와 VB인 것을 나타낸 것으로. 아니 이게 문제가 뭔 소리야 이게? 이거 국어가 안 되나? (10MV로) 동일하다.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있던 애를 찾더니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에? 요렇게 운동하던 애를 찾더니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10MV라는 거를 요로 줬잖아. 일로 찾으니까 맞지? 예? 요걸로 주고 그 다음 10MV를 줬는데 원래는 얼마였어? 방향이 반대지. 지금 충격량의 방향 운동량이 반대지. 예, 그래서
ma 곱하기 2v가 됐어요. 여기 얼마가 됐다고? ma 곱하기 3v가 된 거죠. 오케이?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두 번째는 뭐니 이제? 지금 10MV가 됐는데 10MV로 해가지고 원래 5MV였잖아, 맞죠? 원래 마이너스 5MV였는데 10MV란 충격량을 줬더니 어떻게 됐느냐면은 이게 원래 M이었거든. M 곱하기 VB가 됐다는 얘기야.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충격량이 10MV로 둘 다 같은데 요게 다 10MV인데 요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 요거 더하기 요게 된 거예요. 요거 더하기 요게 된 거고. 알겠죠? 차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뭐니? 10MV가 5MAV죠. 맞죠? 그래서 MA가 얼마니? MA가 2M이죠. 2M. MA가 2M이니까 요거 맞고, 니은 지금 요게 어떻게 되니? 요게 5MV인데 5MV가 M 곱하기 VB가 됐잖아. VB가 얼마 나오지? 5V죠. 5V. 네, VB가 5V입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요. 맞죠? 공유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당연히 충격역의 크기는 시간이 다르잖아. 충격량이 같은데 시간이 다르니까 충격력이 당연히 다르겠지요. 네, 따라서 기억만 맞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것도 있어요? 없어요? 넘어갑시다. 91쪽. 91쪽이 몇 번?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높이가 h인 건물의 옥상 위에서 정지했던 물체 A와 그러니까 위에 수평면 위에 정지했던 물체가 동시에 출발했대요. 동시에 출발해서 수평면 위에서 충돌하는 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처음에 얘 2.5m/s로 왔고 얘는 2m/s로 왔대요. 그래가지고 충돌했다고 합니다. 충돌할 때 이동한 거리가 6m였대요. 그럼 몇 초 걸린 거니? 충돌할 때까지 3초 걸린 거지. 2m/s로 6m 올라오면 3초 걸린 거야. 여기까지 올 때 3초 걸렸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여기까지 오려면 3초 걸리겠지. 3초 걸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 수평 방향으로 속도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수평 방향으로 3초 왔기 때문에 여기 얼마가 되는 거야? 7.5m가 되는 거지. 2.5 곱하기 3이니까 오케이? 7.556입니다. 7.556. 이렇게 되겠죠.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얼마입니까? 7.5m 그대로인 거예요. 3번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해볼까요? 중력가 속도를 9.8로 둘게요. 에? 그 떨어진 거리는 얼마입니까? 떨어진 거리는 얼마죠? 이건 필요 없나? 알 필요 없나? 나올 텐데 앞에. 나오잖아 앞에. 자, 지금 보면은 중력가 속도가 9.8m/s 제곱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3초 지나가지고 7.5m/s에 부딪혔잖아. 에? 그러면 수직으로 떨어진 거리는 얼마냐니까? 3초 가잖아. 3초. 에? 9.8m/s로 3초 갔으니까 속도가 얼마입니까? 속도가 9.8 곱하기 3이니까 29.4죠.
29.4m/s가 됐다고. 그러니까 요 면적이 뭐니? 떨어진 거리지. 예?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88.2의 절반이네요. 44.1m인 거야.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없습니까? 니네 5번 알겠습니까? 이거 5번? 5번을 질문을 안 하네. 이거 만조와 간조 이거 알겠어요? 자, 지금 보면은 이게 달이 있고 지구가 있을 때 지금 이쪽으로는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당연히 달의 인력 때문에 끌려가잖아. 반대 방향은 왜 저기 밀물이 돼? 중력이 약해서? 반대 방향은 무슨 힘이 세야 그러면?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자, 지금 보면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의 중심하고 달의 중심하고 어떻게 돼?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지. 그러면 지구 중심보다 앞쪽으로 있는 애들은 무슨 힘이 커? 인력이 크지.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야. 그럼 반대 방향은 뭐가 커? 원심력이 큰 거야. 알겠어? 그 원심력이 크니까 원심력 때문에 바깥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구와 달 사이에 중력이 작용하는 거고, 지구 양쪽으로 밀물이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 아니고, 지구가 자전한다기보다 뭐야? 지구하고 달하고 실제로 니네가 배우기는 어떻게 배웠니? 지구 주위를 달이 공전하지. 근데 그게 지구 주위를 달이 공전한다고 해서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지구도 어떻게 해 이제? 돌아요.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은 니네 있잖아. 아빠하고 아들하고 손을 잡고 돌고 있어. 이렇게 돌아 이렇게. 그럼 아빠는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에?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니네가 지금 감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지금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어. 그럼 얘네 둘이 손을 잡고 돌아. 그럼 어떻게 돼? 회전 중심이 요쪽에 있겠지. 요 정도 있단 말이야. 실제로 근데 지구하고 달이 돌 때는요. 지구하고 달이 돌 때는 저기 지구 중심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내부에 그 회전 중심이 있어. 그러니까 지구는 그래서 어떻게 돌아? 이렇게 돌아 이렇게. 달은 어떻게 돌아? 반대로 돌겠지. 이렇게 돌겠지. 요걸 중심으로. 알겠니? 그래서 지금 지구하고 달이 있으면은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아 이렇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아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도 이렇게 돌고 있고 달도 이렇게 돌고 있다. 야,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은 달은 이렇게 돌아야 된다. 돌고 있다고. 느낌이 잘 안 올 텐데. 잠깐만 내가 잠깐만요. 굳이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니네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쓸데없는 게 나오고 있어. 있어 봐. 이게 좀 나는 잠깐만 볼게요. 아이씨 이거 아닌데 저거에서 정말 쓸데없는 거 많다. 아 미치겠네. 아이씨 그냥 내가 보여줄게. 자 그냥 내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 그냥. 잘 봐봐. 잘 봐봐. 자 지구가 있고 달이 있는데 보통 회전 중심이 어디 있냐면 회전 중심이 요 정도 있거든. 요 정도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구하고 달이 서로 손을 잡고 돌면 어떻게 돼? 지구는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없어? 지구가 가만히 자기 중심 지키면서 돌 수 있어? 그렇게 달이 만만한 애가 아니야. 그러면은 당연히 얘기해서 어떻게 돼? 얘하고 지구하고 달 사이 회전 중심은 지구의 질량 중심에 있을 수가 없어. 알겠어? 약간 벗어나 있다고. 근데 이 회전 중심이 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달은 지구 주위를 돈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은 달이 이렇게 왔다. 달이 이렇게 돌면은 지구는 어떻게 돌아야 돼? 이렇게 돌겠지.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운동하는 동안 달은 어떻게 운동해야 돼? 이렇게 운동하겠지. 그래서 반바퀴 돌고 나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반바퀴 돌고 나면 지구는 이 정도 와 있고 달은 어디 와 있어? 여기 와 있다고. 알겠니? 지구가 이렇게 와 있을 동안 달은 이렇게 돌아 여기 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구도 돌고 달도 도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지구 반대편은 어떻게 돼? 지구 반대편은 90력 원심력을 받겠지. 지구 쪽은 뭘 받아? 여기 달 쪽은 달에 의한 인력을 받겠죠. 그래서 달 반대편도 밀물이 생기고 달 쪽도 밀물이 생기는 거예요. 중간에는 뭐가 생겨 이제? 썰물이 생기고. 요렇게 설명을 한다고. 알겠니? 이 5번이 그러니까 저기 물리 역학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기 뭐 암기 과목 같듯이 알게 되면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이해하기는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면은 저기 진도 나갈게요 그러면. 지구 시스템 보겠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 니들이 알고 있는 것만 봅시다. 지각을 포함한 지구 내부 영역을 우리가 무슨 권이라고 부르죠? 직권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위에 더 있구나. 지구를 이루는 화해 권역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되는 시스템이 뭐죠? 지구 시스템이죠? 지구 시스템이죠. 윤구나 이제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자, 가보면은 지구 시스템이죠. 지구 시스템. 자, 수권이 있어. 직권과 수권을 둘러싸고 있는 기체 영역을 뭐라고 부르죠? 기권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생물권, 모든 생명체를 얘기합니다. 외권은 기권의 박관 영역이다 그랬어. 자, 그러면 계속 넘어가 보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가봅시다. 직권은 뭐하고 뭐로 돼 있어요? 지각, 멘틀, 핵으로 돼 있는데 핵이 외핵과 내핵으로 돼 있죠? 근데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내핵 내부에 또 핵이 발견됐어요. 내핵 내부에 핵이 또 있대요. 내내 핵이 있대요. 니네는 이렇게 배우는데 나중에 니네 2, 3년 후배들은 또 다른 걸 배울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고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는데 지각은 또 어떻게 생겼냐면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별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직권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얇은 층으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별한다 그랬어요. 오케이? 근데 니는 좀 중간에 뭐 안 한 거 있지 않냐? 신소재 이런 데 안 했지? 요거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권 보겠습니다. 수권. 수권 보면은 수권 보다. 지각은 그래서 지권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얇은 층으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분류됩니다. 주요 산물은 규산염 물질이다. 규산염 물질이 쉽게 얘기해서 뭐니? 규산염. 규소하고 산소야. 규산염이 규소와 산소로 된 염이란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뭐야? 모래야, 모래. 모래가 규산염이야. 그래서 그 얘기고 멘틀은 직권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합니다. 80%를 차지합니다. 고체 상태지만 유동성이 있어서 오랜 시간에 거쳐 서서히 움직인다 그랬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 된 팥죽이에요. 된 팥죽. 오케이? 된 팥죽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규산염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핵은 외핵과 내핵으로 되어 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핵은 액체 상태고 안쪽에는 고체 상태의 내핵으로 구별됩니다. 이 외핵이 왜 중요하냐면은 외핵 물질이 액체 상태라니까 지금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중에서 유일하게 액체 상태인 게 뭐야? 멘틀은 유동성 있는 고체야. 유일하게 액체 상태인 게 뭐야? 외핵이야, 외핵. 알겠니? 근데 외핵은 잘 봐봐. 외핵 잘 봐봐. 외핵을 우리가 살펴보자. 자, 외핵 이제 자, 외핵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다.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는데 어디가 뜨겁겠어? 안쪽이 뜨겁지. 비교적 어디가 차갑겠어? 바깥쪽이 차갑겠지. 그러니까 차가운 바깥쪽은 밑으로 내려가고요. 밀도가 커져가지고 뜨거워진 안쪽은 어떻게 돼요?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외핵에서 뭐가 발생하니? 액체니까 대류가 발생하지. 외핵에서 대류가 발생한다고. 근데 외핵이 아까 뭐로 돼 있었어? 철로 돼 있었지. 철로 돼 있는 애가 왜 대류를 일으키면 뭐가 발생하겠니? 전류가 발생한다고. 알겠어? 전류가 발생한다고. 전류가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하니 얘들아? 자기장이 발생한다고. 전류가 있으면 전류 주변엔 자기장이 발생하는 거야. 니네 저기 이걸 어디서 얘기해야 되지? 이런 전기 제품 주위에는 뭐가 있다 그래 니네? 이 전기 제품 주위에 뭐가 발생한다 그래?
전자기파가 발생한다고 안 그래? 어?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전류가 발생하면은 전류에 해당하는 자기장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그 자기장이 때문에 뭐가 됩니까? 자기장 그러니까 외핵 물질이 대류를 일으키기 때문에 전류가 발생하고 그 전류로 인해서 뭐가 발생한다고? 자기장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멘틀도 대류를 일으키는데 멘틀은 뭐로 돼 있어? 규산염 모래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규산염 물질로 돼 있으니까 대류를 하더라도 어떻게 돼? 전류가 발생해 안 해?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가 대류를 하더라도 자기장은 발생 안 해. 근데 외핵은 뭐로 돼 있다고? 철, 니켈 등의 금속 물질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철, 니켈 등의 금속 물질로 돼 있으니까 이런 애들이 대류를 일으키면 뭐가 발생한다고? 전류가 발생한다고. 전류가 발생하면 그 주위에 뭐가 발생해? 자기장이 발생한다고. 그 자기장 때문에 지금 지구 내부에 뭐가 있는 거야? 생명체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화성도 있잖아. 환경 괜찮아. 좀 춥긴 하지만, 좀 대기가 옅긴 하지만, 0.03기야. 좀 희박하죠? 그리고 좀 춥긴 해. 마이너스 32도. 0도에서 마이너스 32도까지. 춥긴 해. 근데 거기는 뭐가 없어? 물이 없을 것 같아? 물 있어. 얼어 있어서 그렇지.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자기장이 없어요. 거기는 내부에 자기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없다고. 화성은.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태양광선이 날아오면 어떻게 돼? 다 맞아야 돼. 생명체가 생길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알겠어?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대기가 생겨도 그 대기를 유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생명체가 생겨도 그 생명체들이 다 뭘 맞아야 돼? 태양에서 날아오는 유해광선을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체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아무리 뭐 다른 조건이 좋더라도 이 자기장이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애란 말이야.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기 위한. 알겠습니까? 그래서 직권이 그렇게 돼 있고요. 수권 봅시다. 수권. 수권 혼합층. 혼합층은 이제 이거 옛날에 니네 저기 했지 이거. 중학교 때 안 나오냐 이거? 중학교 때 나오는데. 혼합층이 왜 생기지? 혼합층이 왜 생기니? 바람이 불어서 섞어주는 거죠. 지금 바람에 의해 물이 섞이면서 깊이에 관계없이 수온이 일정한 층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는 뭐 할수록 두꺼워져요? 바람의 세기가 셀수록 두꺼워지죠. 바람이 강할수록 두껍게 발달합니다. 혼합층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들어가면 심해층이 있는데 그러면 그걸 이어주는 게 뭐니? 수온 약층이죠. 그래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입니다. 수온 약층입니다. 그래서 수온 약층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여기는 온도가 높고 여기는 온도가 낮지. 그러면은 대류가 일어나 안 일어나?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고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 대류가 일어나지. 그럼 여기는 온도가 높고 여기 온도가 낮아.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니까 여기는 뭐야? 안정한 층인 거예요. 안정한 층으로 대류가 거의 없어서 혼합층과 심해층에 그러니까 대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혼합층하고 심해층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래서 요거하고 이걸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알겠니? 실제로 있잖아. 태풍이 팍팍 친다고 치자고. 바다 위에서. 그러면 여기서는 그 파도를 느낄 수 있을까? 못 느껴요. 전혀 못 느껴요. 그래서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요. 잠수함 타고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못 느껴요.
그래서 잠수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무진장 힘든 곳이에요. 잠수하면서 살면 무진장 힘들어요. 거기 저기 해군들 제일 기피하는 데가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심해층은 수온이 낮고 변화가 거의 없는 층입니다. 당연한 얘기지. 여기하고 여기가 물질 교환도 아니라고 에너지 교환도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으니까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해수의 성질이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맞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권. 자, 기권 니네 알다시피 요거는 이제 니네 기권은 언제 이거 언제 배우냐 기권? 3학 1학기 때 했지. 아닌데 3학 1학기 때 3학 1학기 때 나오지. 2단원이야 3단원이냐? 2단원이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나오죠? 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대륙권 대륙권 보면은 온실기체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여기 대륙층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단 말이야. 오케이? 약 12km까지입니다. 12km. 평균 잡아서 12km까지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성층권은 뭐냐? 성층권은 이제 여기가 이제 대륙 원계면이라 그러고요. 대륙 원계면이라 그럽니다. 성층권은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서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이 있어요. 중간 정도에. 알겠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예. 올라갈수록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니 지금 보면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죠. 여기선 대류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온도가 낮으니까 내려갈 거, 온도가 높으니까 올라갈 거 아니니. 그래서 여기선 대류가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안정한 층인 거예요. 주로 그래서 니네 저기 비행기 있죠, 비행기. 국제선들. 국내선은 잘 안 가요, 일로. 위험해서. 왜 안 위험한데. 안 위험하긴 한데 국내선은 왜 일로 잘 안 가냐면요. 저기 위로 가면 뭐가 있어요? 자외선이 바로 들어오죠. 자외선이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그것 때문에 위험해요. 실제로 니네 저기 항공기 승무원들 발암률이 평상 일반인보다 높아요. 진짜예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항공기 승무원들 계속 그 사람들은 계속 저기 성층권에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외선 계속 맞아요. 그래서 항공기 승무원들이 일반적으로 발암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성층권은 뭐예요? 이 오존층의 요 존재 때문에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대류가 있어 없어? 없어. 여기는 대륙권은 대류가 당연히 있지. 밑에는 온도가 높고 위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대류가 생긴단 말이에요. 대류도 생기고 뭐도 있어 대륙권에는? 물도 있지. 대류도 있고 물도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내자인데 기상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권 올라가죠. 중간권 갑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류현상이 있죠. 그래서 불안정한 층입니다. 불안정한 층입니다. 그런데 대류는 일어나는데 기상현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권입니다. 열권. 열권은 이제 올라가면서 온도가 높아지죠. 왜 열권은 온도가 높아지지 얘들아? 태양하고 가까우니까. 정답이에요. 먼저 맞으니까. 열권은 그래서 온도가 높습니다. 그 당연히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니까 대류는 있어 없어? 없죠? 대류는 없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니까 대류가 없단 말이에요. 대기가 희박하여 기온의 일교차가 매우 크고 열권에서 뭐가 생긴다? 오로라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성층권이
오존층 때문에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다며. 어? 근데 오존층이 어디 있어? 중간에 있지. 그럼 여기서는 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져? 그러니까 오존층에 가까워지니까 온도가 높아진 거 알겠다 이거야. 근데 오존층 넘어서서는 왜 온도가 높아져? 오존층에서 멀어지는데. 안 궁금해? 안 이상해?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서 열 받아가지고 상승해서 온도가 높아진다고? 그럴싸한데 아니지만 요거 사실 좀 복잡한 그게 있어요. 실제로 성층권까지 높이가 50km인데 오존층은 어디 분포하냐면 20에서 30km에 분포해. 그런데도 어떻게 돼? 그런데도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온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 그걸 또 얘기하려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성층권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존층이 50km에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12km부터 50km까지가 성층권인데 오존층은 사실 20km에서 30km에 분포한다고. 그래서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 주는 건 맞고, 그래서 오존층이 뜨거운 건 맞는데 오존층에서 가까워지기 때문에 성층권이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라고. 알겠어? 근데 만약 오존층에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그거는 틀린 말이라고. 네,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넘어가고. 생물권의 영역은 직권, 수권, 기권과 공간적으로 겹쳐 있어요. 근데 어디에는 없어? 생물권이 외권에는 없죠. 외권에 있으면 큰일 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생물권은 뭐야? 직권, 수권, 기권과 공간적으로 겹쳐 있단 말이에요. 생물권은 그래서 지표의 풍화, 광합성 등을 통해서 다른 권역과 상호작용을 한다. 외권, 지구 시스템의 다른 권역과 물질 교환이 거의 없죠, 당연히.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지구 자기권, 지구의 자기가 어디 있다고? 외권에 위치한다고. 외권에 위치하면서 우주에서 들어오는 우주선, 이 우주선이 뭡니까 이거? 스페이스 쉽 아닙니다. 우주선이 이 선자가 스페이스 쉽 아닙니다. 배 아닙니다. 뭐겠어요? 우주선이 뭐예요 이거? 광선이에요, 광선. 우주에서 들어오는 광선. 알겠니? 우주에서 들어오는 광선이 이거 우주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우주선 그 스페이스 쉽이 아니라고. 우주 광선이에요. 자, 여기 지금 잘 해놨는데, 지금 지금 보면은 지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지구가 자기장을 방출한다고. 자기장을 이렇게 방출하면은 이 자기장 때문에 어떻게 돼? 뭐가 만들어져? 자기장이 이렇게 이제 태양풍이 이렇게 자기장을 밀어내니까 이런 형태로 자기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반알렌데라 그래요, 그거를. 이런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자기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 태양풍이 뭘로 돼 있니? 유해 광선들로 돼 있단 말이야. 니네 있잖아, 태양풍 바로 맞으면 어떻게 돼요? 가요. 집에 가는 건 아니에요. 가요, 그냥. 저기 저승 가요, 저승. 이 태양풍이 지켜주기 때문에 지구 내부의 생명체가 그렇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보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 권역들은 물질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서로 주고받으며 뭘 한다고? 상호작용을 한다고. 상호작용을.
한 권역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자신의 권역 또는 다른 권역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기권하고 기권은 뭐예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죠. 기단을 이루면서. 맞죠? 그 다음에 기권하고 수권. 자, 기권이 수권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기권이 수권에 뭘 줘요? 비를 내려주죠. 비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기권이 수권에 어떤 영향을 줘? 바람으로 바다를 건드려주지.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해파, 해류 발생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권이 직권에 무슨 영향을 주니? 풍화작용 있지? 풍화작용 있어요. 풍화침식작용. 기권이 생물권에 뭐죠? 공기 주지. 산소 주잖아, 산소. 광합성하라고 이 CO2 주고 맞죠? 그겁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CO2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왜 산소는 안 내놨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니 또, 종자나 이런 애들이 바람에 날려서 흘러가죠. 종자 같은 것에, 종자와 포자의 운반 등이 있겠다. 수권이 기권에 뭘 공급해줘요? 수증기 공급해주죠. 수권이 수증기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태풍도 만들어준다. 수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은 뭐니? 해수의 혼합, 심층수의 혼합 이런 거 있다. 그 다음에 수권이 직권에 무슨 영향을 줘요? 풍화작용 있죠? 네, 풍화작용 있습니다. 물과 빙하의 침식작용 및 풍화작용. 수권이 생물권에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물을 공급해 주는데 맞죠? 서식지도 공급해 주죠. 물개기들이 어디 살아요? 바다에 살잖아요. 그래서 세포 내 물 공급, 수중식물의 서식처, 생물체에 의한 수건 물질의 흡수 이런 것들이 있겠다. 그 다음에 직권이 기권에 무슨 영향을 주니? 화산가스 주죠. 화산가스 주죠. 화산가스 공급합니다. 그리고 직권이 수권에 기권에 뭐 줘요? 지구 내부 에너지가 들어가잖아, 맞지? 뜨겁게. 그 다음에 직권이 수권에 무슨 영향을 줍니까? 직권이 수권에 지진 나면 어떻게 돼요? 바다 바뀌죠. 지진 해일. 그 다음에 직권 물질이 용해도에 유입된다. 실제로 바다가 왜 짜졌어요, 여러분? 바다가 왜 짜요? 밑에 뭐야 소금 계속 나오는 맷돌이 있어서 그래요? 니네 그거 전래동화 있죠? 소금이 계속 나오는 맷돌이 있어가지고 바다가 짜다 그러잖아요. 바다가 왜 짜지? 옛날에 지구가 생길 때 어떻게 됐니? 육지에서 염소 물질들 있죠, 염소, CL. 염소 물질들이 물에 녹아서 들어간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직권에 있던 물질이 수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짜진 거예요. 알겠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거야. 직권 물질이 용해대에 유입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직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은 판해운동 대륙계인데, 요거 이제 판해운동 대륙계인데 언제 배우니? 배웠지, 배우기는. 언제 배웠냐? 2학년 때 배웠냐? 2학년 몇 학기? 2학기? 1학기? 판해운동이 나오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직권이 생물권에 뭐 해줍니까? 서식처를 공급해주죠. 서식처도 공급해주고, 직권이 생물권에 뭐 해주니? 식물이 어디서 자라니? 땅에서 자라지. 영양분도 공급해준다. 생물권이 기권에 뭐 공급해줍니까? 이산화탄소 공급해주죠. 효흡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광합성에서 산소도 공급해주고, 증산작용으로 해서 수증기도 공급해주고, 생물권이 수권에 뭐 공급해주지? 그거 해주는 생물체가 용해되면서 이제 부패 물질들 뭐 이동한다. 그 다음에 생물권이 직권에 어떤 영향을 줘요? 식물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바꿔주죠. 예, 풍화작용, 토양생성. 생물권이 생물권을 서로 잡아먹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요거까지 하고 좀 쉴게요. 아이씨, 두 개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 오버됐는데. 그래서 직권은 뭡니까? 지구 시스템에서 생명 유지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니까 직권은 생명체를 위해서 서식처를 제공하고 무기염료를 공급해주고, 수권은 뭐니? 이산화탄소를 저장해주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금성이 왜 못 자라죠? 생명체가
이산화탄소가 용해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남아가지고 대기를 형성했어요. 80기압이에요. 그 금성에 지금 이산화탄소가 그 대기를 주로 형성하게 돼가지고 80기압이에요. 그리고 니네 알다시피 이산화탄소는 뭐예요? 온실기체예요. 그래서 금성은 밤낮없이 450도예요. 지옥이야, 지옥. 그래서 생명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건이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준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저장해 준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이게. 안 이랬으면 금성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명체가 살기 적합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 준 거예요. 되게 큰 거예요, 이거. 수건이 뭐 해줘서 온실기체를 잡아와가지고 녹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금성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기권이 생명체에 당연히 뭐 해줍니까? CO2 공급해주고 광합성을 위한 호흡을 위한 O2 공급해주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 자외선과 유성체 대부분을 차단해준단 말이지. 기권 없었으면 어떻게 돼? 운석 같은 거 날아와서 다 박살나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생물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니? 생물권 내부에서 먹이사슬을 통해서 물질이 순환해 생물 활동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외권은 뭐지? 외권은 태양이 지구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살기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지구라는 이곳이 생명체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해주는 데는 수많은 우연이 겹친 거예요. 물이 존재했고요. 자기장이 존재했고요. 네? 바다가 있었잖아. 바다가 존재했고 자기장이 존재했고 적절한 거리에 있었고 23.5도 기울어졌고 그것도 컸어야. 만약에 천왕성처럼 되면 어떻게? 천왕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천왕성이 공전주의가 84년이에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돈다고 태양을. 낮이 42년, 밤이 42년이에요. 지구가 만약 그랬다고 보세요. 생명체가 생기나? 생길까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연이 겹쳐서 지구라는 곳에 생명체가 살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대단한 거죠. 신기한 거죠, 맞죠? 좀 쉬었다가 저기 문제 좀 몇 개 풀어보고 O2 넘어갈게요. 여기 O2 들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땡땡은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고 물의 무슨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지구 전체로 고르게 분산시킬까요? 뭐가? 바다죠, 바다. 해양입니다, 해양. 해양은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고 물의 무슨 과정? 순환 과정이죠. 물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에너지를 지구 전체로 분포시킵니다. 지구 대기는 뭐로 지구를 보온하고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여 뭐를 보호하니? 어렵다 이거. 지구 대기는 뭐로 지구를 보온합니까? 온실가스죠, 온실가스. 온실효과. 온실효과죠. 크게 해도 되겠는데. 좀 아까 크게 할 걸. 자, 그래서 온실효과고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여 뭐를 보호하죠? 오존층을 보호할 필요가 뭐 있어요? 뭘 보호해야 돼요? 중요한 거. 생명체를 보호해야죠. 지구온난화에 의한 생태계의 변화는 지구온난화의 생태계. 지구온난화는 뭐에 영향을 주지? 기권이지. 기권이죠. 자, 기권과 기권의 변화에 의해서 생명권이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거죠. 기권과 생명권의 상호작용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봅시다. 지권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게 멘틀 맞죠? 대륙지각이 해양지각보다 두꺼워요. 육수가 뭐니?
육수가 그 육수가 그거다. 육지물이다이. 멸치 육수. 멸 그래 멸치 육수 알았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빙하 맞고요. 해수유 혼합층은 일반적으로 바람이 세게 불도 두껍게 발달하고 중간권에서 대류가 활발하고 기사현상은 없죠.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권역 사이에서 마련한다. 아니죠. 같은 권역 내에서도 날 수 있죠. 생명권과 생명권의 상호작용이 뭐가 있지? 예로 먹이사슬 그런 것들이 있겠죠. 태풍의 발생은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기권과 수권이었지. 오존층 형성에 의한 유상생물의 출현은 수권과 생물권이 아니고 뭐니? 기권과 생물권이지. 오존층은 기권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이제 숙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거기까지만 하면 되겠고요. 앞에 거 저기 잘 해와가지고 질문하세요. 알겠죠? 내신 기간에도 괜찮으니까 오케이? 자, 오투 펴봅니다.